정치의 거목이시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정치의 큰 나무이신 소설 이철성 선생께서 그제 별세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사실 야당의 뿌리, 정통성 뿌리의 출발점에 이철성 선생이 계십니다. 그리고 1971년 이른바 40대 기술원의 돌풍 속에서 이철성, 김대중, 김영삼 세 분이 아름답게 경쟁하고 그래서 그때 이철성 후보의 도움으로 김대중 후보가 선출이 되고 40대 기수로서 박정희 후보와 맞서서 사실상 승리한 71년 대선을 인상적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 정치의 보수의 거목으로서 큰 어른이셨는데 안타깝게 타계하셨습니다. 지난 6월 7일 날 서울 세종문화회관홀에서 전라북도 도민회에 참석하셔서 아주 우렁찬 목소리로 건배사를 해주신 것이 그렇게 같은데 이렇게 결정하셔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북 정치에, 호남 정치에, 또 대한민국 정치에 울타리가 무너진 데 대해서 참으로 부전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 4.13 총선은 인생 정치 경쟁이어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말고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2의 통합혁명 선언도 바로 여의도 그들만의 잔치 정치를 벗어나서 하방 정치,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휘둘리고 있는 민생의 현장으로 정치를 하방해서 이 문제를 챙기라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실질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통계청에서 나온 걸 보면 가계소득 증가율이 2015년 증가율이 지난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소득 증가율이 0.9%, 작년도에 GDP 성장률이 2.6%인데 경제는 2.6% 성장했는데 가계소득은 0.9%. 그런데 0.9%도 이 기초연금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하고 공적연금 부분을 빼면 실질적으로는 전 가구가 뒷걸음질 친 이런 한심한 경제 상황입니다. 그 속에서 전월세 값은 급등하고 세금은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지출은 늘어나는데 소득은 뒷자리 걸음하고 이게 민생의 현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구 소득을 늘려라. 지금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담론은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의 하나로 제가 국민의당 지도부에 또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에서 제1호 법률로 컴백홈법과 함께 공정임금법을 제정하자. 이명박 정부조차도 입법을 시도했던 이 법을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50만 건설 노동자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햇볕을 쬐어주자. 일자리 햇볕 정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나 전라북도나 또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사, 예를 들면 뭐 100억짜리다, 1000억짜리다 이 공사에 시방서에 보면 각종 그 물자의 단가가 자재의 단가가 적혀 있고 임금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덤프 트럭 기사는 하루에 21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미장공이나 벽돌공은 15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트럭 기사는 10만 원 받고 벽돌공은 7만 원.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일합니다. 이거를 15만 원 제대로 주고 국민의 세금으로 계산된 걸 누가 왜 떼먹느냐 이거죠. 이명박 정부조차도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거를 입법을 하려다가 업계의 로비에 좌절됐는데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를 모토로
내걸은 봐야 왜 국민의 세금으로 공사 발주를 했는데 설계된 대로 지방서에 나온 대로 월급을 주자, 임금을 주자. 미국의 공정임금법은 루스벨트 대통령 때 대공황으로 실업자가 5천만 명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댐 공사하고 산악도로 만들고 취로사업장에 그동안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실업자가 돼가지고 이제 육체 노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 미국 민주당이 주도해서 낸 법이 공정임금법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만큼의 보수를 줘라 하는 게 공정임금법이고, 지금도 그 법은 시행되고 있어서 미국에서는 정부 공사에서 목수는 45불, 배관공은 50불 시간당 임금입니다. 시간당 45불이면 우리 돈으로 한 5만 5천 원 되죠. 또 50불이면 한 6만 원 되죠. 자, 배관공, 벽돌공, 목수 해서 시간당 6만 원 받으면 5만 원 받으면 하루 일하면 한 50만 원 되잖아요. 열흘만 일해도 500만 원, 20일 일하면 1000만 원 수입. 그러니까 충분히 중산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하고 OECD 유럽 국가들이 다 하고 한국만 안 하는 이 제도, 이 법을 국민의당이 입법하자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 보시면 나와 있는 그런 법들인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민생 악법을 많이 그러니까 국회 때문에 민생이 안 살아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민생 악법을 지금 양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시장 단가제를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어서 시행해오던 것인데, 이것을 표준 품셈 제도로 되돌려놨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그런데 성남의 이재명 시장이 나는 이거 못하겠다. 원래대로 김대중 정부 때 만들었던 제도대로 시장 단가로 하겠다. 여기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 있다고 쳐요. 형광등 하나에 그냥 5,000원이라고 치면 그냥 5,000원으로 시방서에 나와 있는데, 시장 단가로 하면 그냥 형광등을 10,000개를 주문하면 5,000원이 아니라 3,000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시장 단가로. 그럼 값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 시장 단가로 하니까 원래 공사비가 서현동 도서관 뭐 200억에 지금 발주고 했는데 15% 정도가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왜 공사업자에게 퍼주냐 이거지요. 시민에게 퍼줘야죠. 그래서 지금 정부와 성남시장이 맞서고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의 민생 악법 중에 하나가 시장 단가제 폐지입니다. 이거와 맞서 싸우는 이재명 시장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싸우는데 아무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는 더민주당에 잊지 말고 국민의당으로 우리가 영입해오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거는 당의 정책으로 우리가 약속으로 공약으로 걸어서 시장 단가제 부활, 공정임금법 도입, 또 분양원가 공개 부활, 이런 민생 법 공약을 통해서 이번 4.13 총선을 민생정치 경쟁으로, 민생정책 대결로 이렇게 가야 총선 끝나고 그래도 뭐 좀 덕보는 사람들이 있고,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공정임금법만 도입이 돼도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선 일당이 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계 실질 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전라북도에서 제2동학혁명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동학혁명군은 122년 전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함경도에서 일어선 것도 아니고 경상도에서 일어선 것도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일어섰어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안보위기, 평화위기, 경제위기, 민생위기. 이 위기에 전라북도가 일어서야 하는데, 그 선봉에 세울 10명의 장수를 국민의당 의원들로 만들어 주시면 바로 말씀드린 공정임금법, 시장 단가제 부활, 분양원가 공개 부활, 개성공단 부활 등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 있는 민생악법, 평화악법, 또 정치악법,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국민사찰법입니다. 우리는
테러 방지는 강화해야 하지만 국민 사찰은 결단코 반대합니다. 이것이 아마 당 지도부의 확고한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도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은 이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고 정치학법 저지, 그다음에 민생학법 다시 제자리 돌리기, 또 평화학법 폐지하고 다시 공당 도발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총선 승리를 가져갑니다. 무차별 정보 수집, 이걸 어떻게 국정원한테 줍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사찰법은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이 교착 상태에서 수정안을 낸 것인데 우리 김도단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정보위의 상공설위원회 등등 이게 이제 수정안을 낸 것이 그 본질인데 본질은 묻혀버리고 양비론 둘 다 한다는 식으로 비친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김성수 의원보다 여론조사에 약간 뒤지는 것도 나왔었고 오늘 첫 유세 해본, 유세는 안 해본 감회가 어떻든가 반응이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소리 한번 잠깐. 눈발도 날리고 바람도 불고 추워가지고 첫 시민들에 대한 인사였는데 추위 속에 떨고 이렇게 인사를 해서 그런지 반응을 보여주는 분들도 꽤 있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소통을